한국은 어떤 모델로 갈 거냐? 유태인 같은 모델, 미국 유태인 같은 모델로 갈 거냐? 아니면 일본 모델로 갈 거냐? 안타깝게도 반은 반이 잠겨 있어요. 일본 모델로 가고 있죠. 아직도 주식하면 안 된다는 사람이 90%죠. 또 사교육비, 일본보다 훨씬 더 나쁜 짓을 하고 있죠. 사교육비. 일본은 적어도 사교육비를 안 써요. 한국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더 플러스 사교육비를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난하게 되는 게 완전히 보편화가 되게 돼 있어요. 여행 그만 가야 돼요. 그리고 먹방 그런 거 끊으셔야 돼요. 크레딧 카드 끊으셔야 되고, 지금부터는 내가 돈이 부자가 되는 라이프로 전환하지 않으면 끔찍한 거죠. 근데 한 사람 한 사람이 그거를 깨닫게 되면 대한민국은 다시 옛날로 돌아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도 낳게 되고 결혼도 하게 되고 사는 게 즐거운 거예요. 사는 게 즐거워야 되잖아요. 근데 엄마들이 아이들을 사는 거를, 행복을 뺏어온 게 한국이에요. 너무너무 엄마들이 미운 거예요. 애들의 행복할 권리를 엄마들이 뺏어요. 엄마들 왜 뺐죠? 옆집 엄마한테 앉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희생시키는 겁니다. 아이는 얼마나 불행해요. 잘못된 엄마를 만나가지고. 네. 다시 죄송합니다. 아니, 왜 어디서? 아니 사실뿐만 아니라 자주 찾아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일본에서 이제 경제 보복을 여러 가지 취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 때문에 한국 경제가 위기가 닥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사람들이 이야기하는데 대표님은 어떠세요? 생각이?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투자한 기업들, 저도 당연히 일본으로부터 우리가 갖고 있는 기업들이 영향을 받을까? 거의 없어요. 그리고 굉장히 정치적으로 모티베이트된 거잖아요. 네. 어떤 실제로 경제적인 그런 것보다는 정치적인 어떤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항상 저는 주식은 살 타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본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주식이 일본 때문에 빠지는 이유가 전혀 없고, 예를 들어서 SK텔레콤이다. SK텔레콤이 일본 때문에 뭐가 잘못됐죠? 그렇다고 통신하는 사람이 안 해요? 갑자기 뭐 핸드폰 사려는 사람이 안 삽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심리죠. 아, 일본이 강대국인데 우리나라를 보복하면은 한국 경제 어려질 건데, 근데 내가 투자한 기업은 그렇지 않거든요. 첫 번째는 그렇고, 두 번째로는 주시장에서 가장 큰 적은 실제로 그 위험보다도 내가 갖고 있는 두려움이 더 무서운 적이에요. 그러니까 심리죠. 내가 주시장이 안 좋을 거다 예측해서 두려우면, 그런 사람이 많으면 더 안 좋아지는 것처럼 자신감을 가질 필요가 있죠. 한국이 자본주의 무너지지 않는다. 근데 저는 이걸로 그냥 하나의 사건을 끝나는 게 아니라 많은 레슨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 IMF를 겪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빚이 얼마나 무서운 거 알았죠? 그 다음에 코퍼레이트 거버넌스, 기업 지배구조가 중요한 거 알았죠? 그래서 그 페인을 겪으면서 사람들은 이게 중요했던 거구나 깨닫게 되는 거죠.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폐암에 걸렸다, 담배 때문에 걸렸다고 담배 끊게 되죠. 근데 IMF가 그런 겁니다. 갑자기 페인이 온 거예요. 갑자기 고통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극복하자. 금도 뭐 한 거죠. 근데 지금 한국의 위치는 일본 그런 게 저는 굉장히 장기적으로 보면 좋다는 게, 우리가 그동안 생각하지 못한 거를 깨닫게 된 거죠. 우리가 라이프 스타일을 어떻게 살았는가. 우리가 너무 정신없이 살았구나. 정신없이 그 경제에 중에서 놓으셨구나. 그 다음에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일본 차들을 그렇게 6만 대, 7만 대를 사는데 현대자동차가 일본에서 14대 팔렸어요. 14대.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이게 뭐가 문제지? 근데 그런 계기가 되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 그 다음에 우리 애들을 교육을 어떻게 시켜야 될 건가? 또 가입이 나올 것 같은데요. 저 긴장하고 네, 어떻게 할 것인가? 많은 걸 느끼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경제적 독립이라는 거를 이렇게 중요한 거라는 걸 깨닫게 되면, 일본이라는 사회가 저렇게 문제가 많은 사회였구나. 그럼 우리가 일본을 따라가면 안 되겠지. 그럼 일본을 따라가지 않는 방법은 뭘까? 일본이 가장 결정적으로 잘못된 거는 그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저는 일본에 여러 번 갔습니다. 그 주식 강연을 여러 번 갔어요. 근데 한 번도 제가 질문을 받은 적이 없어요.
질문이 없는 문화예요. 근데 한국도 질문이 없죠. 그래도 일본 같진 않아요. 근데 질문을 많이 해야 되고 궁금한 게 많아야 되고, 그리고 그런 궁금성이 어디서 생길까요? 학원에서 수능시험에서 생길까요? 애들하고 놀고 스포츠를 하면서 그다음에 많은 관찰을 하면서 느끼는 거죠. 그게 저는 한국이 살 길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번의 그런 무역을 통해서 단순히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걸 웨이크업콜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페인을 겪었잖아요. 공격을 당했잖아요. 아픔이 왔잖아요. 그럼 아픔이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라 왜 아픔이 오게 됐지? 그럼 앞으로 이런 일이 안 일어나게 되면 어떻게 되지? 경제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유태인들은 어떻게 저렇게 전 세계를 지배하지? 유태인 모델이에요. 유태인은 돈의 중요성을 알고 돈을 어떻게 투자하게 되고 돈을 중요시하는 거죠. 한국도 그렇게 해야 돼요. 거짓말하면 안 되죠. 돈을 좋아하면서 싫어하는 척하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부자처럼 보이면 안 되고요. 부자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다 부자가 되는 걸 연구해야 되고, 그리고 어렵지가 않아요. 라이프 스타일만 바꾸면 되죠. 저 라이프 스타일 해가지고 제가 또 시작했어요. 사기를 받고 하다가 결국은 라이프 스타일은 사실은 라이프 스타일이 정답이에요. 내가 어떤 라이프 스타일을 갖고 있느냐. 그게 다 해결책입니다. 근데 요새 이제 그러한 상황 때문에 불매 운동이 많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어디서 보니까 대표님은 그걸 되게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셨더라고요. 소비 안 하는 거니까 좀. 또 8월 15일 근처인데 이거. 아니요, 그러니까 소비를 투자로 바꾸는 거죠, 매일매일. 그러니까 커피숍 가는 때 한 번 더 생각하는 거고요. 맥주 먹을 때 맥주 먹는 돈으로 맥주 만드는 회사 주식으로 사는 것도 괜찮죠. 항상 그런 자본을 내가 소비가 자본이 된다는 생각을 항상 하셔야 되고요. 또 하나는 여러분 반드시 하셔야 될 게 그런 겁니다. 자신의 대처대조표를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재산이 지금 얼마인가, 현찰, 펀드, 주식 이거 하고, 그다음에 내가 빚이 얼마인가, 그다음에 내가 나쁜 빚이 얼마가 있는가. 나쁜 빚은 무조건 없어야 되죠. 크레딧 카드 빚, 자동차 빚은 굉장히 나쁜 빚이죠. 내가 계속 가난하게 만드는 빚이기 때문에 그건 무조건 없어야 되는 거죠. 그것도 시작을 해야 되는 겁니다. 네. 대표님은 한국인의 특성과 일본인의 특성에 대해서 이제 몇 가지 이야기를 하셨는데, 한국인이 그러니까 일본의 어떤 문화적인 습성에 젖어 있는 일본 사람들을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어떤 여러 가지 재능 같은 게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어떤 걸까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은 다 보편화를 위험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만난 일본 사람들은 거부하는 게 없어요. 그리고 속에 있는 마음하고 겉에 있는 마음하고 많이 틀려요. 예를 들어서 일본에 가면 엄청나게 인사를, 제가 제 에피소드를 소개해 줄게요. 제 보스인데요. 영국 사람이었는데 옛날에 70년대에 한국을 처음 방문했어요. 한국에 투자하려고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부딪히고 인사를 안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고서 이 사람 처음에 굉장히 한국에 대해서 나쁜 인상을 하는데, 일본에 갔더니 그냥 인사를 갖다가 한 수십 번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와이프가 일본 사람이에요. 근데 어느 한순간 일본의 가짜라는 걸 아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진심하고 아니구나. 근데 한국 사람을 엄청나게 좋아하게 된 게, 인사 안 하는 이유가 있구나. 부딪혀도 또 바빠갖고 할 일이 너무 많으니까. 그러니까 맞다, 이 나라에 투자해야 되겠구나. 그 다음에 또 하나 결정적인 거는, 미국에서는 애가 나면 한 살 언제 먹죠? 1년 지나야 먹잖아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태어나자마자 한 살 먹는 거 보고 역시 한국이구나. 빨리빨리 하고 싶은 그런 민족성, 부지런한 민족성. 그래서 코리아권들을 만들게 된 거예요. 이 나라에 투자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지금 제가 일하던 회사 스코드럼에서는 일본을 굉장히 오랫동안 안 좋은 나라가 될 거라고 예측을 했어요. 그래서 제 옆방에 있던 웰호스라는, 참 안타깝게도 그 사람이 병으로 돌아가셨는데, 저랑 친한 친구였는데, 그 사람은 한국에 오길 되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일본은, 그 사람은 전 세계 투자하는 펀드를 운영했는데, 일본에는 1% 주셨어요. 그리고 한국에 몇 프로는 7% 주셨어요. 한국이
자기는 한국이 엄청난 나라가 될 거다. 그래서 한국에 돈을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었죠. 한국에 투자해서. 근데 어느 날 한국을 다 팔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IMF 오기 전에 일본을 닮아가는 걸 느낀 거예요. 아, 어쩔 수 없이 한국도 일본을 닮아가는구나. 그래서 실망한 거죠. 근데 지금 그 사람이 살아서 한국에 왔다 그러면 엄청난 실망할 것 같아요. 한국이 왜 이렇게 됐지? 한국이 왜 아이들이 공무원 하고 싶어 했지? 왜 한국 옛날에 그 한국에 가서 역동성 돈 벌고 싶어 하고 부지런하고 그랬던 게 다 어디로 갔지? 일본 영향이에요. 일본 여행을 너무 많이 한 거예요. 일본을 닮아가고 있는 거예요. 진짜요. 일본에 가보세요. 일본 사람들은 한국 TV도 문제가 있는데 우동집 하면 3대째 우동집 하잖아요. 그게 자랑스러워요? 한국을 미워하죠. 그게 다 그 바보죠. 왜 우리 손자가 우동집을 해야 되죠? 훨씬 더 밸류가 있는 대로 해야 되죠. 우동집 팔아야죠. 그래서 창업을 하든가 해야 되죠. 일본은 변화하는 걸 절대로 용납하지 못하는 바보 같은 거예요. 우리 애들은 나보다 훨씬 더 돈도 많이 벌어야 되고 더 익사이링한 일을 해야 되는데 우동집을 해요. 우동집 하는 걸 자체가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런 그 미래에 대한 그런 그 뭐라 그럴까요? 훨씬 더 앰비셔스해야 되죠. 훨씬 더 개척 정신이 있어야 되고 훨씬 더 새로운 일을 해야 되고 훨씬 더 그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걸 해야 되죠. 그게 한국하고 일본하고 다른 겁니다. 그래서 저는 교육이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창의적인 아이를 키우는 거는 제일 먼저가 사교육비 없애는 네, 네. 하여튼 뭐 말씀을 들을 때마다 지금 하여튼 공감할 수밖에 없어서 네. 예, 저도 뭐 그냥 듣고 있습니다.